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번에도 브랜드 마케터들이 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회사가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렇게 되고 있으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죠. 돈도 많이 쓰고 이벤트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성과 분석 같은 경우는 광고비 쓴 거 대비 얼만큼 지금 효율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수치화돼서 볼 수 있는데 브랜딩 쪽은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제가 정의를 좀 내려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기업이 시장에 주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기업은 이런 걸 잘하고요.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이 주장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는 항상 갭이 존재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소비자를 좀 끌고 오고 싶겠죠. 이렇게 갭을 줄이는 모든 활동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도 예쁘게 만들고 색깔도 특이한 색깔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겠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해서 비전도 만들고요. 그래서 막 슬로건 같은 거 만들어서 되게 멋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또 USP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 유니크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가지고 막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탄생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모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립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랜드가 잘 확립되어 있고 아닌지, 그 다음에 잘 알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쓰는데 그때 이제 브랜드 선호도라든지 브랜드 기여도, 우리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초 상기, 첫 번째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냐? 뭐 탑 오브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비보조상기, 아무 도움 없이 그냥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 보조상기는 살짝 도와줬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셨냐? 굉장히 많은 마케터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서베이에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서베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서베이는 지표들을 측정하는데 아주 지금까지도 중요한 요소고요.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오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좀 더 자동화되고 이렇게 고급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빅데이터 기술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로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설명을 하겠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커뮤니티나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소비자들의 리얼 보이스, 리얼 버즈를 확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의 버즈를 보면 우리 자사가 주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 LG의 V10이라는 버전을 출시하면서 LG가 주장한 거는 세계 최초의 세컨드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뭐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근데 그때 소비자들이 이런 걸 찾아냈습니다. 그 폰에서 V10의 테두리가 20K의 도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금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홍보 안 하지? 그리고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의 15회 이상을 계속 떨어뜨렸는데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 국방부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통과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LG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LG 마케팅 우리가 대신해 드릴게요. 막 이러고 바보 마케팅, 겸손 마케팅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뭐 이 바보 마케팅이나 겸손 마케팅은 LG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LG에 대해서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소비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리얼버즈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럭셔리 브랜드 쪽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번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요. 금액적으로 볼 때는 시계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나누냐면 엔트리 레벨이 있고요. 럭셔리, 그 다음에 울트라 럭셔리 레벨로 나눠요. 울트라 럭셔리는 뭐냐면 롤렉스나
피아제, 블랑팡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오메가나 라도나 태그웨어 같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 레벨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와치 그룹의 제품이나 카시오, 세이코 이런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시계 브랜드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제일 위가 고급 브랜드고요. 그 다음이 아는 브랜드, 그리고 제일 밑에는 득보적 브랜드예요. 고급 브랜드는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럭셔리 브랜드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시계를 만들면 그걸 고급 브랜드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시오나 티소 같은 걸 아는 브랜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울트라 럭셔리의 제품들은 오히려 사람들은 득보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찌나 루이비통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놓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품들은 정통 스위스의 럭셔리, 진짜 울트라 럭셔리 브랜드하고 비교하면 사실 품질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자사가 주장하는 거를 분석하는데 좋은 방법이, 우리 자사가 주장하는 거는 보통 기사에 실어요. 뉴스에 실죠. 그래서 뉴스 데이터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커뮤니티 카페 이런 자연 발생 버즈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는 뭘 비교했냐면 KBO나 아니면 EPL 같은 데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미디어 쪽은 뭘 홍보하냐? 뉴스에 대한 기사를 갖다가 쭉 분석해가지고 연관어 분석을 하면 우리가 중계권을 따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심판이 오심을 했다. 아니면 심판에 돕는 기술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EPL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축구를 볼 때 하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뉴스 외에 커뮤니티나 블로그 쪽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 축구를 보러 가서 데이트를 하고 경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축구 보는 경험을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응원단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응원단이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축구는 역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제맛이야.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보던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갭이 존재하죠. 이런 갭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둘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소비자의 리얼 버즈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그때 훨씬 더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저의 노하우인데, 콜센터에 있는 불만 콜 데이터만 모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불만 콜은요, 왜 좋냐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우리 제품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욕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봤는데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장의 원인이 있겠지만 뭐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이물질이 꼈다든지 버튼이 불량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거는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욕, 불만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ABC가 있잖아요. 제품 A는요,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오는 불만이 램프 불량이네요. 그 다음 제품 B는 소음이 나고요. 제품 C는 모터가 고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게 불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더 재밌는 방법은 우리 내부 데이터가 있으니까 해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취소율이나 반품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램프가 불량일 때는 불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해지를 많이 하고 반품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반품을 별로 안 하네요. 오른쪽에 보세요.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될 때는 이거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만은 많지만 반품률이 적은 거는 상담사들이 응대를 조금만 잘해줘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품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품질 개선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상담사의 응답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궁금할 텐데, 실제로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커뮤니티나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크롤링 기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이 데이터가 사람들이 쓴 리얼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연어라고 하는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라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자연어들이 다 분류가 돼가지고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다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기술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우리 회사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우리 자사가 주장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의 이미지, 이 갭을 갖다가 항상 줄이는, 그리고 이 갭의 차이가 얼마나 나 있는지를 소비자의 리얼 버즈를 가지고 확인해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이었습니다.